자, 오늘은 항공기 중량과 평형관리. 여러분들 강의 교재 4장입니다. 4장. 항공기 일반 책자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적재하는 중량은 항공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공기들은 최근에 대량의 인원과 화물을 적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중량을 어디에 실는지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마다 제작사가 정해놓은 무게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해서 CG라고 합니다. CG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계라는 범위가. 이 무게중심 한계를 넘어갔다면 승객이나 연료 아니면 화물을 재배치하거나 중량을 줄여야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부적절한 하중이나 하중 같은 경우에 있으면 고도, 기동성, 상승률, 속도 및 연료 소모율 등이 아주 저하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좌석 배치를 위해서라도 사람들 평균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좌석 배치를 합니다. 아시죠? 좀 기준 수준보다 많이 좀 하다 그랬을 때는 두 자리를 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항에서. 그래서 무게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개인 짐. 특히 항공기 탈 때 그 항공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15kg 정도 되죠. 화물칸에 싣는 무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내에 화물을 들고 탈 수 있는 무게의 제한은 10kg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둬야지 무게중심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목적은 또 하나 지상에서 정비 과정이나 비행 중에 항공기의 무게중심을 알아내는 작업을 해서 무게중심이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도록 하는 중량을 조절하여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작업을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그래서 영어로 weight and balance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weight and balance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기체특기들 특히 이거 많이 작업하는 겁니다. 항공기 전체의 무게 중량 체크도 합니다. 저울이 있고요. 항공기 이동시켜서 올려놓는 저울이 있습니다. 자, 가망 분류를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일반적인 항공기는 항공기 중량의 3.8배. 그 우리 G라고 배웠잖아요. G 그래비티. 이 G가 항공기 한 개 무게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3.8배. 그다음에 유틸리티 다목적 항공기들은 4.4배. 그다음에 A 아크로바틱이라 그래서 뭐죠? 공중 고개, 에어쇼하는 항공기들, 항공기의 중량이 6배까지도 견뎌야 되는 그런 가망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중량 효과를 보면 현대항공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객, 화물, 연료가 모두 최대인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설계된다. 그래서 항공기가 자칫 과하중, 오버로드가 걸리면 오버로드로 상태로 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최대 비행거리가 필요한 경우에 탑재량을 제한합니다. 그죠? 최대 탑재량을 수송해야 한다면 탑재 연료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최대 항속거리는 어떻게 된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연료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하중의 초과로 나타내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냐? 더 큰 이륙 속도를 얻기 위해서 더 긴 활주로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봐서 쭉 활주로에서 일반적인 항공기가 쭉 가속을 받쳐서 한 속도가 한 100나트, 150, 110나트 정도 되면 자연 에어본 돼서 딱 떴다라고 치면 하중이 초과된 항공기들은 110나트가 아니라 한 120, 30, 많게는 150나트까지 가속이 붙어야 자연 부양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속도를 늘려야 되니까 활주로 길이는 더 늘어진다. 이건 관계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맛이 가기 시작하네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 상승각과 상승률 모두가 감소하겠죠. 무게가 무거우니까. 또 하나 서비스 최대 고도가 낮아진다. 무거우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고도는 낮아지겠고, 또 순항 속도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순항거리도 짧아지고, 역시 기동 성능도 감소됩니다. 저 마찬가지로 착륙 속도가 커지므로 속도가 착륙해서 거리가 길어진다. 그 다음에 초과 하중으로 착륙 장치 등 기체 구조에 무리가 닿을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 착륙거리, 이륙거리 배웠죠? 장애물 고도. 에어본 고도에 지상 활주한 다음에 장애물 고도까지 딱 뜨는 고도까지 뜰 수 있는 거리까지가 이륙거리, 착륙거리가 되겠죠. 반대로 이거 내려오는 거니까. 이 장애물 고도는 몇 피트예요? 높이가 제트기는 30피트, 50피트, 프로펠러기는 35피트 이렇게 됩니다. 3, 5, 15니까 약 15m 정도까지 뜰 때까지 거리가 수평 거리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거 배웠던 건데. 자, 물 한잔 했습니다. 자, 항공기 최대 허용 중량은 설계 고려 요소가 된다. 반드시. 그래서 허용 중량은 최대 또한 최대 운용 중량은 활주로면의 상태나 고도와 길이 등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최대 운용 중량은. 그 다음에 최대 착륙 중량은 최대 허용 중량 이하여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너무 무거우면 착륙할 때 랜딩기어 무게가 실려서 너무 많은 무게가 실려서 랜딩기어가 나중에 계속 쓰다 보면 금방 균열 가고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들을 비행 교범이 조종사 운영 핸드북에 규정된 한계값 이내로 무게 중심이 유지되도록 탑재 중량의 적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조종사가 하지는 않겠지만 핸드북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조종사랑 확인할 필요는 있고, 비행하기 전에. 만약에 무게 중심이 전방으로 치게 되면 항상 우리 항공기는 약간 들려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게 중심이 약간 대부분 어디 있냐면 노즈 랜딩 기어와 메인 랜딩 기어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데 무게 중심이 점점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중량이 무거운 승객은 뒷좌석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전방 항공칸의 화물을 후방 항공칸으로 이동을 해야지 무게 중심이 맞춰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죠. 평형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게 중량 평형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시간 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착륙을 대비한 연료,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허용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비사뿐만 아니라 조종사도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또한 근데 이제 비행 중에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항공기를 정비하는데 수리나 개조를 하면서 중량의 변화도 근원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 부품을 개조를 하거나 추가 장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량 변화를 수반하는 수리나 개조를 수행한 정비사는 반드시 수행을 하고 나서 중량과 위치를 확인해서 새로운 자중이나 자중 무게 중심을 산출해서 중량과 평형 보고서에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 무게중심 범위 내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평형추, 무게추를 또 반대편에 달기도 하고, 정비사는 중량과 평형 기록이 현재 상태이고 정확한지 연간 또는 수시로 상태 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 필수적인 고려 요소를 보면 항공기의 형식별 총 중량은 가망 당국이 허용한 총 중량보다는 크면 안 된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 또는 항공기의 모든 중량이 집중되는 지점은 항공기의 운영 중량의 허용 범위 내에 유지돼야 된다. 자, 그래서 항공기 중량, 거리, 모멘트를 보면 거리 암은 팔 길이, 데이트암 라인, 그래서 기준선과 중량 사이의 수평 거리를 합니다. 어떤 기준선에서부터 중량이 장착되어 있는 그 수평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선보다 항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선이 중간에 있다. 무게중심 CG 보통 중간에 약간 앞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보다 좌측은 마이너스, 우측은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선이 있다 모든 거리 양의값은 뭐 상관없고,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되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죠? 여기 무게가 무거우면 그럼 항공기가 들리잖아요. 항공기가 들리는 모양의 무게는 양의 부호, 또 내려가는 모양이 하면 음의 부호를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로 측정하는 거, 중량은 보통 파운드 단위로 측정을 하고, 항공기에서 중량이 감소하면 중량이 감소하면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암, 추가되면 양으로 포지티브 암 해서 포지티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무게중심 센터 오브 리프트 돼 있죠. 양력중심, 여기는 양력중심이고 무게중심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다?
노즈 랜딩 기어와 메인 랜딩 기어 사이, 약간 메인 랜딩 기어 바로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항공이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지상에서. 자,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는 기준선이 앞전 날개에 있는 항공기로부터 전방으로 양의 값, 후방으로는 음의 값을 갖는 거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모멘트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으로 힘의 파운드 인치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표가 나오는데, 중량, 거리, 모멘트 부호와 회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양의 모멘트는 항공기 기술을 들어 올리려는 회전력, 그죠? 아까 양의 모멘트. 그 다음에 음의 모멘트는 기술을 내려 누르는 회전력이 되겠다. 방금 조금 전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양의 웨이트 플러스 암 플러스니까 기준선에서 오른쪽이죠. 여기다 하면 어떻게 모멘트는 플러스가 되니까 노즈 업, 그죠? 반대는 노즈 다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는 플러스가 되죠. 무게를 추가를 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근데 암이 마이너스야. 그럼 왼쪽 기준선보다 왼쪽이 되는 거고, 역시 모멘트 아래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노즈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럼 실제 이제 항공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원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지렛대 법칙. 요거 중요합니다. 요런 관계식이 여러분들 관계식을 가지고 하중에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법칙은 받침점을 기준으로 한쪽에 놓인 중량과 받침점에서 거리를 곱한 값은 반대쪽에 놓인 중량과 받침점에서 거리를 곱한 값과 같아 평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멘트는 거리 곱하기 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모멘트 전체적인 합은 시그마 m0가 돼. 모멘트 제로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A점, B점, R 지점의 모멘트는, 자, 요게 지렛대니까 양쪽에서 A 지점과 B 지점이 누르고 있죠. 얘는 반대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기준점을 해서 이쪽은 플러스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에요? L2 곱하기 P2니까 L2 곱하기 P2, 요게 L2 됐죠? 플러스 더하기,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나와서 지금 너무 많은 바람에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나왔고, 이쪽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L1 곱하기 P1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중심점 기준이니까 R 곱하기 힘이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로. 그래서 3개를 더하면 0. 결론은 뭐냐? 이쪽에서 누르는 힘과 이쪽에서 누르는 합은 여기서 누르는 힘과 합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멘트는 제로다. 그래서 얘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가 되고 있다. 평형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제 계산식처럼 수식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센터 오브 그래피티다. 펄크럼 N. 펄크럼이 뭐예요? 지렛대. 지렛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뭐냐? 거리가 90인치. 여기에 힘은 뭐야? 700파운드. 그러면 700파운드 곱하기 90인치니까 63,000 인치 파운드가 되는 거죠. 이쪽에 두른 거는 63,000입니다. 근데 이쪽은 거리는 좀 짧아. 70인치네요. 그죠? 근데 무게는 뭐야? 900파운드. 그럼 결국 뭐야? 6,300 인치 파운드가 되죠. 결국은 뭐였냐?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거리는 짧지만 무게 높다 보니까 서로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자, 어려운 거 없죠? 간단하죠, 수식이. 자, 그럼 이제 항공기에서 한번 봅시다. 4-8 그림을 보겠습니다. 4-8 그림이 여러분들 강의 교재 4-8 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모멘트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각각 평행 상태를 이룬다는 거죠. 시계 방향은 파란색, 초록색이네.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점에서 좌측으로 50인치 거리에 100파운드 중량이 작용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25인치 거리에 200파운드의 중량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도표화하면 그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합인 0이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가 같아서 지렛대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형태죠. 자, 보시면 이걸 한꺼번에 했습니다. 자, 요런 이쪽으로 내리는 힘이 25파운드에 200파운드, 25인치에 200파운드. 이쪽으로 가는 힘은 마이너스 50인치, 중심점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에서 100파운드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A쪽의 모멘트는 100 곱하기 마이너스 50이니까 마이너스 5000. B 지점의 모멘트는 200 곱하기 25니까 플러스 5000.
합이 두 개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딱 그래서 무게중심은 여기다 하는 거죠. 요게 무게중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어떻게 찾냐? 무게중심 찾는 방법이 4-9페이지 그림에 4-8에 4-9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요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기준점에서의 각 중량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중량에서 작용하는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거리와 무게 나오면 다 계산 모멘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량의 합의 모멘트 합을 구하면 합이 나오겠죠? 거기에 모멘트에다가 총 중량으로 나눠지면 그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멘트가 뭐예요? 거리 곱하기 힘이잖아요. 무게. 그러니까 총 모멘트. 모멘트니까 모멘트에서 총 중량으로 나눠버리니까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가 CG가 되는 거예요. 평균 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요거 봅시다. 그러면 자, 데이터 기준점인데 기준 데이터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거 참고로 데이터라는 말하고 데이터하고 말은 뭐예요? 데이터는 한 가지, 요거는 복수입니다. 요게 단수 형태가 데이터, 복수 형태가 데이터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여러 개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렸어요. 자, 기준점이 여기다. A 기준점은 50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50에서 5000파운드가 나왔고, B 지점은 90 곱하기 100이니까 9000파운드 나왔고, C 지점은 150 곱하기 200이니까 3만 파운드가 나왔어요. 3만 인치 파운드가 나왔네. 이 전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모멘트 합을 다 더하면 44,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44,000에다가 얘 세 개의 무게를 더한 400파운드를 나눠주면 결국 110이 나오죠. 110이 이 전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 기준으로부터 110인치 떨어진 위치가 무게중심의 위치다. 자, 어렵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무게중심 항공기를 봅시다. 4-9페이지에 있는 4-4표와 4-10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네요. 무게중심이 기준점으로부터 100인치에 있고 증명하기 위해 기준선을 100인치로 그림을 변경하면 그림 4-10과 같이 표 4-4와 같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모멘트 합이 0일 때는 평행 상태이다. 그죠? 그래서 기준선 위치는 어디에 정해도 되나, 이 기준선으로부터 각각의 중량까지를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무게중심 같은 방법으로 구해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나옵니다. 4-11 그림과 같이 측정 준비를 하고 저울 위에 올린 겁니다. 항공기 올려놓고 중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저울을 고정하기 위한 받침목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형식 증명서의 기준선에서 인치 단위로 표시된 위치선으로 중량과 무게중심을 나타낸다. 저 자세한 건 여러분들 궁금하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녹음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앞에 설명을 잘못된 얘기, 잡다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나갔다 다시 왔습니다. 자, 보시면 4-9페이지 그림을 보면 4-11 그림입니다. 이제 무게중심 다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데이터 기준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게가 측정한 위치가 노즈 랜딩 기어가 메인 랜딩 기어밖에 없으니까 각각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노즈 랜딩 기어까지 거리는 133.5 인치가 되고, 무게는 노즈 휠이니까 거리는 133.5, 무게는 2322가 나왔네요. 저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 랜딩에서 무거우니까 거리는 245.5 인치, 그 다음에 무게는 3540파운드. 그래서 각각 곱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무게중심 계산한 방법 뭐였어요? 요걸 다 더해줘, 모멘트를. 그러면 111만 7957이 나오네요. 모멘트가 인치 파운드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 뭘 나눈다? 5862 파운드. 무게를 나눠주면 CG가 나오는 거죠. 이 CG가 201.2. 실제 요거하고 여기서 요걸 나누면 201.1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는 무게중심은 201.1이다 라는 거죠. 거의 날개 위치예요. 대부분 날개 위치에 무게중심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무게중심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승객의 배정 좌석 변경이라든가 수화물, 화물을 다른 위치에 탑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림 4-12 같이 무게중심이
12인치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4-12 그림을 보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갖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12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이니까 여기까지. 4-12 그림에서 데이터 기준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A 지점의 모멘트는 100 곱하기 거리가 없으니까 0. 그래서 0. B 지점은 80 곱하기 200이니까 16,000. C 지점은 100 곱하기 200이니까 2만. 그래서 36,000이 나왔고 합이. 거기에 전체 무게 나누면 500이니까 500 나누기 36,000 하면 72라는 CG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나왔죠? 근데 중량 B를, 여기 있는 중량 B를 후방 기준선 후방 50인치 또는 중량 A의 후방으로 50인치 후방으로 이동해서 평형을 이룬다고 하면 표 4-7 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 칩니다. 자, 이건 아직 나온 게 아니고 계산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 A 기준으로 해서 50인치 뒤로 뺐다고 하죠. 그러면 실제 무게중심은 요쯤 어디다. 그래서 마이너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이 아까 72가 이쪽 여기였으니까 이쪽보다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게 왼쪽으로 이동시킨 거니까. 그러면 얘보다는 왼쪽에 갔으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얘 기준점 여기, CG가 여기니까. 여기였을 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0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준점 어딘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 곱하기 마이너스 50이 됐고, 그래서 마이너스 5,00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C는 플러스니까 200 곱하기 50이 돼서 여기 전체 100이었으니까 50에서 플러스 100, 네, 플러스 10,000 됐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5,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B 위치를 적당한 위치를 가려면 새로운 위치에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B의 무게는 나오니까 여기가 200이 되겠죠.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5,000이 나와야지 딱 제로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5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5 위치에 B를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CG가 탄생했다. 뭐 어디냐? A 위치부터 50인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B는 앞으로 원래 CG보다 25인치 이 좌로 이동했다. B 중량은.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 이동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무게중심 요거 좀 어렵죠?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식을 문제 온라인 퀴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을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얼굴로 볼게요.